병원에서는 분명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었다고, 더는 살아있지 않다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7년이 지난 후 그 아이는 살아있었고 제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나는 그날의 초음파 사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검은 화면 안 고요히 멈춰버린 작은 실루엣. 의사의 말은 단정적이었다. 심장 소리가 없습니다. 유산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다. 고요한 병실, 멍하니 바라본 천장, 눈물조차 나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간. 수술은 이틀 뒤로 잡혔고 나는 마치 자신이 사라진 듯한 느낌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그날 곁을 지켜준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 손을 오래 잡아주었다. 말이 없었다. 등을 두드리는 손길은 조용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괜찮아. 다시 생길 거야. 그녀가 내게 말한 유일한 문장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를, 어딘가에 아직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틀 뒤 수술이 진행됐다. 마취가 스며들었고 내 배 안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한 감각이 남았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다시 웃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거리에 보이는 유모차, 아이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날 찢어놓았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고 결국 7년이 흘렀다. 더 이상 임신은 없었다. 남편과는 조용히 어긋났고 내 삶은 기계처럼 반복됐다. 감정 없는 식사, 목적 없는 외출, 숨은 쉬었지만 살아있는 느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나는 그 아이를 봤다. 정말 우연이었다. 사과 진열대 앞 작은 손으로 과일 하나를 들고 있는 아이. 머리는 짧게 정리돼 있었고 붉은 니트 조끼를 입은 작은 등. 아이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심장이 조였다.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 그 얼굴.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알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손의 주인은 내 시어머니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내 쪽을 보지 못했고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아이와 손을 잡고 걷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할머니와 손주가 아니었다. 그건 엄마와 아이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손끝이 차가웠고 몸은 뜨거웠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7년 전 병원.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의사와의 대화도 내가 듣지 못하게 막았고 수술 후에도 기록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그날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아니, 무언가를 했다. 그리고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다. 내 아이는 죽지 않았다. 죽었다는 건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춘 사람은 내 시어머니였다. 마트에서 마주한 그 장면 이후로 내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7년이라는 시간이 그날 이후 전부 거짓 같았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아이는 너무도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기억 속 초음파 사진에 비친 그 아이의 옆모습과 겹쳐 보였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숨을 쉴 수 없었다. 폐가 바람을 거부하는 듯 억지로 끌어올린 숨은 곧장 목에 걸렸다. 가슴은 짓눌렸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거실을 맴돌았다. 뇌는 쉼없이 하나의 단어만 반복했다. 그 아이는 살아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설마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걸까? 7년 전의 기억이 왜곡돼 내 눈이 아이를 착각하게 만든 걸까? 하지만 그 눈, 그 인매, 걷는 자세까지도 너무 닮아 있었다. 내 자신이 낳은 생명을 엄마인 내가 못 알아볼 리는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전화를 걸지도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들키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는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은 단정했고 테이블 위에는 아이용 컵과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다.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누구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아, 요즘 동네에서 잠깐 애 하나 돌봐주고 있어. 형편이 좀 어려운 집 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대화는 평범하게 이어졌고 나는 틈을 보아 조용히 아이방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조용한 낙서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에 나는 문 앞으로 걸어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눌러 살짝 열었다. 작은 책상 앞에 앉은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밝은 갈색 머리칼 아래 작고 동그란 귀. 팔을 움직이는 리듬조차 익숙했다. 나는 더 이상 확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나는 수없이 꿈속에서 그 아이를 안았고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아본다. 그 아이가 어떤 얼굴로 자라날지 모르지만 그 느낌은 정확하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발소리를 들은 듯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다. 아이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나를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너무도 맑은 눈. 나는 순간 숨을 멈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잠들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그녀가 그 아이를 빼돌린 거라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7년 전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병원은 당연하다는 듯 보존 기한이 지났다며 관련 기록은 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담당 의사도 퇴직했고 그 수술을 집도한 간호사 역시 병원을 떠났다고 했다. 모든 실마리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병원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유일하게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의식이 없는 사이 어떤 일이라도 벌일 수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던 손, 병실에서 내 약을 챙겨주던 손길,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단둘이 나누던 조용한 대화.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밤 몰래 다시 시어머니 집 근처로 갔다. 어두운 거리에서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고 아이방이 위치한 창가를 바라봤다. 그 안에서 아이는 인형을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담요를 덮어주는 손길은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내 것을 훔쳐 만든 사랑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 어둠 속에서 아이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다. 7년 전 나는 속았고 빼앗겼고 버려졌다. 이제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내 아이를 되찾아야 한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감정들이 끌어올랐다. 억눌러왔던 상실, 의심, 분노, 그리고 슬픔까지. 그동안의 나를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는 매일 시어머니 집에 있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건 내 아이, 나와 그 아이 사이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아이를 빼앗은 사람은 내 시어머니였으니까.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이젠 기다릴 수 없었다. 아이를 되찾기 위해선 무너져야 할 침묵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나를 맞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나를 찢었다. 저 웃음이 나에게서 나와야 했던 거였다. 저 소리는 원래 내 품 안에서 들려야 했던 거다. 나는 앉았다. 손끝이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백 번을 말하고 왔다. 7년 전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해줘요. 그녀는 그 순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내 몸을 더 떨리게 했다. 조금의 침묵 후 그녀는 입을 열었다. 넌 그 애를 키울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 한 문장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말했다. 그때 내 몸 상태는 나빴고 아이도 위험했고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아이를 빼앗은 게 아니라 지켰다고. 지켜줬다고. 의사에게 돈을 주고 기록을 없애고 아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숨이 막혀왔다. 말도 안 되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그게 어떻게 보호해요? 그 말은 겨우 속으로만 맴돌았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작은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이는 책상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본 아이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얼굴을 가까이에서 본 건 7년 만의 일이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자랐고 생각보다 더 많이 나를 닮아 있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아이의 대답은 내게 칼처럼 꽂혔다. 그 이름은 내가 임신 중 떠올렸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이름마저 훔쳐갔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지금이라도 되찾아야 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은 늦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가 정확히 말했다.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건 제 아이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서로의 죄책감을, 그리고 서로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이. 며칠 뒤 나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다. 아이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나는 그 아이의 옆에서 잠을 설쳤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잠들었고 나는 그 작은 체온에 울음을 삼켰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으로 반복했다. 7년이라는 시간. 나는 그 시간을 잃었다.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엄마다. 완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